내일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국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가 회의 중 조달청 나라장터도 작동을 멈춘 사실이 전해지자 정보 온라인 서비스 곳곳에서 장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소방 시스템도 먹통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방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비된 시스템이 차량 동태관리 시스템, MDT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MDT 시스템은 서울 종합방재센터가 운영하는 그 지령망의 일부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9 신고가 접수하게 되면 예. 저 서울 종합방재센터에서 이 출동을 명령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소방차나 아니면 구급차에 MDT 모바일 데이터 터미널이 있는 거고요. 예. 그 터미널에 이 사고가 난 장소 또는 화재가 난 장소를 이렇게 최단 경로로 이렇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내비게이션에 뭐 차량이 정체된다거나 이러면 우회로로 안내해주기도 하는데 네. 최대한 신속하게 가는 게 목적인데 이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가서 예. 이렇게 대원들이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자기의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자가망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자기가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망, 그래서 KT나 아니면은 다른 인터넷 사업자의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 외부망을 이용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LTE 4G망이라는 것을 이용했고요. 예. 그 4G망에 실제로 이제 유지보수를 하면서 네. 이 장애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4G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예.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소방차나 아니면 구급차가 단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해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내비게이션이 한번 고장나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겪어보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1, 2분 수준이 아니라 1시간 반이 넘게 먹통이 됐었기 때문에 더더욱 위기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 열흘 동안 정부 시스템 중에서 한 4번 정도가 멈췄는데 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원인을 좀 빨리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회선 유지 관리 작업 중에 발생한 오류 때문이다. 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스템이 문제라는 건지 관리가 문제라는 건지 어떤 게 문제라는 겁니까? 저는 그 관리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스템은 언제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회복력, 레질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 회전력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이제 단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회복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방재본부가 예.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가용성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시스템은 언제든지 오류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걸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작동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것이 고장나면 이것을 백업할 수 있는 어떤 플랜 B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선 연락을 통해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의 이 장비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라우터가 고장이 나면 다른 라우터를 통해서 트래픽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이원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장애가 됐을 때 뭐 이번 같은 경우는 KT의 그 4세대 이동통신인 LTE망이 장애가 되면은 예. 다른 통신사가 제공하는 이 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이원화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교수님, 생각이 그럼 듭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이원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그간에 이제 이 각각의 여러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KT망을 이용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망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지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경우까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그 방법만 보완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합니까? 네트워크를 이렇게 보면 대개 이제 그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한 단말 부분, 이용자 기관의 단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말에서부터 서버로 트래픽을 잘 전달하는 네트워크 파트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파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장애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이원화, 장비의 이원화를 포함해서 네트워크의 이원화도 필요하고 또 서버에 대한 이원화도 필요하고 장비는 항상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언제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사전에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관리하고 그런 이 사전 대응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요. 예.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단기간 내에 이 조치하는 장애 대응 체계가 고도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앞서 라우터라는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IT 쪽은 잘 알지 못해서요. 라우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7일에 발생했던 행정망 마비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정부가 처음에 원인을 밝혔던 게 L4 스위치 때문이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 또 이게 아니래요. 이번에 또 새롭게 밝혀진 원인은 라우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라우터가 뭔지 어떻게 문제가 된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라우터하고 L4 스위치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우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말에서부터 서버까지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잘 전달해주게 하는 그런 이 패켓을 잘 전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우회 경로를 통해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회 경로를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그 중에서 이 선로만 살아있더라도 한 경로만 살아있더라도 잘 전달되고 되게끔 하는 게 라우터의 역할입니다. 라우터가 망가지게 되면 이 트래픽이 이 단말에서부터 서버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통신망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행안부가 얘기했던 L4 스위치라는 것은 라우터의 상위단에서 여러 개의 서버가 존재하는데 그 서버가 한 서버에 트래픽이 집중되게 되면은 그 서버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드 밸런스라 그래서 서버 간의 이 트래픽을 균등 있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L4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라우터는 하나로 얘기하면 트래픽을 잘 전달하는 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그게 라우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서버 간의 노드 밸런싱을 해서 부하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서 이 서버가 잘 작동할 수 하게 하는 게 이 L4 스위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설명을 제 눈을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관련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YTN이 있는 상암동에서 여의도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은 뭐 자가용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도 있을 것이고 버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라우터라고 보면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여기까지 이해한 거 맞죠? 그럼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개의 경로를 만들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그 경로를 통해서 지나가게 해 주는 장치가 라우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L4 스위치는 여기에서 어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L4 스위치는 이제 상암동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YTN에 도착했으면 어떤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총무부에
집중하게 이렇게 오게 되면 업무가 마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총무부를 여러 개를 나누어서 거기서 여러 개의 이 트래픽들을 분산해서 그래서 이 각각의 여러 개의 이 서버들이 각각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드 밸런싱. 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은행에서 너무 보면, 많이 이용하면 차가 막히니까 은행에서 지하철 보면 예. 우리 은행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창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쓴다는 게 이 번호표를 뽑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일종의 L4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1번 창구로 가고 2번 창구로 가고 3번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도요. 그래서 1번 창구로 가서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 사람은 2번 창구를 가서 서비스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노드 밸런싱의 기능입니다. 똑같이 네트워크도 이런 트래픽들이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분산이 돼야지 이 창구가 붐비지 않은 마치 물리세상에서 창구가 붐비지 않도록 서버가 붐비지 않게끔 하는 게 L4 스위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얘가 제가 쉬운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당초에 정부가 문제라고 밝혔던 L4 스위치가 아니라 라우터가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라우터가 원인인 것은 맞습니까? 저는 그 태스크포스가 민간 합동으로 구성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L4 스위치가 장애가 발생한 그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애가 발생했고요. 예. 목요일 날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장애가 금요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L4 스위치를 의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1차 발표할 때는 L4 스위치에 장비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예. 이렇게 장애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살펴본 모양입니다. 근데 L4 스위치가 이제 보통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롤백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우리가 뭐 윈도우 11로 업데이트했다가 윈도우 10으로 다시 되돌아가듯이요. 예, 예. 그래서 되돌아가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계속 트래픽에 이 손실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태스크포스가 조사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라우터 부분에 이 그 특정 포트에서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태스크포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망도 구성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태스크포스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전적으로 하드웨어 장애인지 아니면 포트에 왜 그러냐면 이게 1500바이트 이상의 바이트의 경우는 이 90%는 전달이 안 되고 10%만 전달이 됐으니까 네. 선별적으로 이 트래픽이 전달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한번 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전문적인 얘기를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짧게 질문을 드리면 일단 네. 해킹 가능성은 없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우리 망이 제가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해킹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킹을 하게 되면 항상 흔적이 남는 거고요. 예. 로그 기록들이 있어서 로그 기록들을 분석을 했을 것으로 태스크포스가 분석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특별하게 해킹의 이 흔적이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해킹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장애가 발생했다. 그래서 장애를 빨리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게 장비가 노후돼서 그렇다. 노후화가 또 문제로 꼽히더라고요. 예, 장비는 항상 내용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년의 내용 연한이 지나면은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수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7년이 넘더라도 우리가 뭐 음식물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지만 약간 예. 넘어도 이렇게 계속 먹듯이 탈이 안 나듯이 예. 그 7년이 넘더라도 일단은 사고가 안 나면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를 하니까. 바꾸려고 하면 예. 돈에 투입이 되는 부분,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울 국가 이 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전 분원에서 이렇게 이 인프라와 관련되는 이 정보자원에 4,200대 정도가 있다는데요. 예. 그 중에서 약 1,000여 대가 25%가 내용 연한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약 7년이 넘은 내용 연한이 있었던 걸로 예. 15대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관련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짧게요, 교수님.
지금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사실상 행안부 장관인데 그 장관 말고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그 전문가를 모셔서 또 다른 기구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 정부 대책이 좀 필요한지를 짧게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그 아이소의 이 정보보안 이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이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정보보호의 최고 책임자는 정보보호의 이슈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조직의 대표다. 그래서 행안부의 이 장관이 그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나 이 정보보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미국의 경우는 각 정부 부처마다 CISO 최고 이 정보보호 책임자를 운영해서 지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ISO 협의회를 이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행안부 내에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항상 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최고 CISO의 임명도 예. 이 여러 가지 미국의 사례랄지 아니면 다른 이 표준의 사례를 고려해서 예. 고려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열흘 사이에 네 번이나 국가 행정망이 좀 마비가 돼서 국민 불안이 상당한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의 문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